안녕하세요. 정은길의 돈말글 연구소 소장 정은길입니다. 오늘 또 많이 다르죠? 이곳은 제가 일을 하는 저의 방이에요. 작업실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여기서 저는 주로 책을 쓰고 영상을 편집하고 하는 등의 일을 합니다. 잠깐 배경을 살짝 보여드리면 좀 지저분하긴 한데 따라라라라 네, 이런 식으로 그냥 책이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오늘 이 공간에서 영상을 찍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공간에서 집필한 저의 가장 최근 신간이 오늘 제가 영상에서 소개해 드릴 책이거든요. 짜잔! 집 블레스 유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부동산 관련 책이고 저의 부동산 경험을 담은, 그리고 지금 부동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께 나름의 해답을 제시해 드릴 수 있는 뭔가 실행법을 담은 그런 책이에요. 사실 요새 부동산 때문에 난리죠. 부동산 관련 뉴스를 보고 싶지 않아도 전월세 신고제니 재산세니 부동산 가격 급등이니 하면서 정말 듣고 싶지 않은 소식들을 계속 접하게 되잖아요. 저는 실제로 집을 3번 사봤거든요. 사고 팔고, 사고 팔고, 그리고 샀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집을 갈아타면 돈 번다면서요. 그런 말 누가 했나요? 저는 정말 부동산의 흐름과 정반대의 흐름에 몸을 내맡기며 아직까지 부동산으로 돈을 벌어본 적도 없고, 그리고 이 두세 번의 매매 경험으로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을 많이 겪었어요. 먼저 첫 번째 집을 제가 29살에 1억 원을 모아서 샀는데, 제가 집을 산 직후에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면서 집값이 폭락했어요. 정말 예상 밖의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집을 팔았는데 진짜 힘들게 팔았어요. 이게 다른 집들 다 오를 때 저의 집만 오르지 않았거든요. 제가 7년 동안 그 경기도 외곽의 아파트에서 살았는데 저의 집만 가격이 오르지 않아서 일단 집을 팔았어요. 근데 금액 때문이 아니라 너무 이 교통이 불편해 가지고 판 것도 있어요. 금매로 팔 이유가 없었는데 너무 생활이 불편해서 금매로 던졌죠. 근데 제가 집을 판 다음에 그 집이 무려 1억 원이 올랐습니다. 1년도 안 돼서.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집을 사야 되는데 두 번의 집을 너무 힘들게 팔았잖아요. 그래서 좀 이번에는 신중하고 싶어서 집을 바로 사지 않고 잠깐 전세로 살면서 '마음에 드는 집을 골라야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전세로 산 기간 동안 부동산이 미친 듯이 폭등을 한 거죠. 여러분, 이 기간 동안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과정에서. 정말 억울하고 화나고 눈물도 많이 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런 부동산의 흐름과 역행하면서 한 2 년은 방황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웃으면서 말하지만 마음이 정말 많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두 번의 실패 경험이 경험이라면 경험이라서 그런지 세 번째 집을 살 때는 그래도 마음에 드는 집을 잘 고를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돈이 있으면 집을 턱턱 살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집을 살 만한 돈이 있어도 쉽게 집을 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집값이 떨어질까 봐, 내가 상투를 잡으면 어떡하나 라는 걱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라고 그런 걱정이 없었겠어요? 세 번째 집을 살 때도 '내가 상투를 잡으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집을 살 때 이번에는 정말 마음에 드는 집이었고 나의 라이프 스타일과 잘 맞을 것 같아서 집값 떨어져도 상관없어. 나는 그냥 이 집이 마음에 들어. 라는 마음으로 실거주 목적의 집을 골랐기 때문에 집을 살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의외로 집을 살 때는 정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정보가 아니라 나의 라이프 스타일과 잘 맞는 집인가에 관한 판단이 있어야만 실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요즘 집값 때문에 망연자실한 분들 중에 원래 집을 살 만한 돈이 있었는데 그냥 전세를 살고 있었던 거예요. 왜? 집값이 더 떨어질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근데 집값은 훨씬 더 올라서 예전에는 그 돈으로 집을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살 수 없게 된 거죠. 저는 집값이 떨어져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고 감행을 한 결과 집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 제가 본격적으로 돈을 모으기 시작한 건 2002년이에요. 이때는 SNS도 거의 없었고 다른 사람들이 어떤 집에서 어떤 인테리어를 하고 얼마를 벌고 얼마를 저축하고 이런 정보를 전혀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7년 동안 1억 원을 모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게 굉장히 어떤 유행인 정보처럼 돌고 있잖아요. 만약에 그때 제가 이런 정보를 접했다면 제 돈이 너무 초라해 보여서 아마 꾸준히 저축을 못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가 이렇게 돈을 모으지 못하고 집을 사지 못하고 고민만 하는 이유가 너무 많은 정보에 노출이 돼 있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정보라는 이름의 연예인들의 사생활이 너무너무 비일비재하잖아요. 굉장히 좋은 집에서 육아를 하고 굉장히 좋은 집에서 엄청난 음식을 먹고 이런 것들. 그래서 내가 살 수 있는 집은 너무 초라해 보이고 이런 집에서 살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막 들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는 그 어떤 실행도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불행은 비교에서 생겨납니다. 저도 그 3번의 집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마음이 굉장히 안 좋았던 게 나만 빼고 다들 잘 사는 것 같아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다시 이 부서진 멘탈을 부여잡고 '다른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거에 집중할 때가 아니다. 나는 나의 계획,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잘 고려해서 내가 가진 예산 안에서 어떤 집을 마련할 수 있는가.'에만 집중을 하려고 했어요. 그 결과 '집값이 떨어져도 상관없다. 난 이 집이 좋다.'라는 집을 찾을 수 있었던 거죠. 내 집은 그렇게 살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이 만족할 만한 종잣돈을 모을 때까지는 우직하게 그냥 앞만 보시고 거기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대출금을 합쳐서 예산을 가늠하신 다음 그 예산 안에서 나의 라이프 스타일에 가장 맞는 그런 집을 골라서 구입하시는 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서울 집값이 막 폭등할 때 저도 서울에서 집을 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서울로 집을 막 보러 다니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는 날마다 출퇴근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직주 근접이라는 개념이 포함이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좀 구축 뭐 이런 아파트보다는 서울이 아니더라도 쾌적한 작업실을 갖출 수 있는 집이 저에게는 더 필요한 일이었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집에서 하루 종일 머물면서 일을 하는 그런 프리랜서잖아요. 그래서 저는 결국 서울에서 집을 구하지 않고 경기도에서 집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게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한 그러한 집의 선택이 될 수 있겠죠. 절대적으로 좋은 집이란 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 저는 지금 내 집을 마련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께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먼저 고려해 보시고 그리고 내가 모을 수 있는 종잣돈에 일단 집중을 하신 다음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대출을 일으켜서 그 안에서 나와 어울리는 집을 찾는 게 가장 현실적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나는 비정규직에 일도 불규칙하고 수입도 불규칙하고 여러모로 뭐 저축을 하기가 여의치가 않다.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비정규직 방송 작가였던 김정희 씨는 자신의 책 집 사고 싶지 따라해봐 를 통해서 자신이 오히려 더 불안정한 직업, 불규칙한 수입을 가진 비정규직 노동자였기 때문에 더 내 집이 필요했다. 그래서 더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내 집을 마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조건을 두고도 누군가는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 누군가는 그렇기 때문에 실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바로 이거였어요. 우리가 다이어트 정보 몰라서 살 못 빼는 거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돈 모으는 방법 몰라서 돈 못 모으는 거 아니고요. 집 사는 방법 몰라서 집 못 사는 거 아니에요. 남들의 성공 이야기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정보라는 이름에 남들의 사생활에 너무 비교하며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나의 실거주 목적의 집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집 블레스 유 이 책을 보시면 실제로 내가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 이런 실행법을 참고하실 수 있으니까요. 내 집 마련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께 강력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댓글도 환영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